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혼다의 올뉴 어코드 하이브리드입니다. 혼다가 열일하고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CR-V 하이브리드도 보여드렸었죠. 이제 이 신형 어코드도 내놨습니다. 얼굴이 CR-V 하이브리드가 생각나실 거예요. 이런 혼다 패밀리룩이 적용이 돼가지고 앞에 메쉬 그릴이라든지 이 헤드램프도 아주 달라졌고, 방향지시 등은 이제 LED로 쭉쭉, 시퀀셜은 아닙니다. 이거 구형 바로 전 세대 어코드랑도 세워놓고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앞모습은 좀 넙대대한 느낌이죠. 이번 신형 어코드 같은 경우는 전장이 75mm나 길어졌어요. 그리고 휠베이스는 그대로입니다. 이전에도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이슈가 없었어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된 게 아닌가 싶고, 무엇보다도 여기 이 라인, 일반적인 3박스 세단보다는 이제 스포트백에 가까워져가지고 약간 A7 느낌도 납니다. 아우디. 게다가 뒤에서 보면 더욱더, 이야, 가끔은 착각할 수도 있겠지. 트렁크는 전동식이 아니에요. 이거 참 아쉬운 부분이고, 공간은 큽니다. 그리고 얘가 하이브리드라서 배터리가 들어갔는데도 밑에 공간도 있고, 그리고 마감은 안 돼 있고, 아주 적나라하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두에서 전국 최고의 용량과 적재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뭐니 해도 하이브리드니까 연비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 복합 연비가 16.7이나 됩니다. 네. 이 문고리가 꽤 두꺼워요. 문 닫히는 느낌도 좋고, 신형 어코드의 인테리어도 CR-V에서 봤었던 느낌이 좀 나죠. 여기 가운데 이 그릴 느낌도 그렇고, 이 노브 있잖아요. CR-V 때는 이렇게 약간 꼭지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더 큼지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조작 버튼들을 바깥으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커다란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메뉴들을 다 집어넣는 추세이긴 한데, 혼다는 야, 그러면 힘들어, 불편해,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게 훨씬 직관적이야 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송풍구 조작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모두 바깥으로 빼놨어요. 여기 밑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USB 포트는 모두 C타입입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도 얼마나 좋아.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이쪽에 있고요. 이것도 달라졌습니다. 바꿔보자면 인디비주얼은 이렇게 4가지를 고를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스포트, 노멀, 이콘, 그리고 여기 E 모드, 이 배터리 충분하다 그러면은 이제 전기로만 가는 거죠. 2회 EV 스위치로 진화를 시켰습니다. 기존의 EV 모드와 오토 모드 이외에 엔진으로 주행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차지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주거 지역에서와 같이 시속 50km 이하로 주행 시에 EV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동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브레이크 홀드, 이건 오토 홀드고, 컵 홀더 2개도 있고요. 이 시프트 패드를 마이너스를 당기면 이제 회생제동을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감속 단계도 기존의 4단계에서 6단계로 증가했으며 최대 감속 속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처럼 쓸 수가 있는 거고, 당기고 있으면은 마이너스로 아예 고정이 돼가지고 원 페달 드라이브까지 가능합니다. 골프 카트처럼 아예 엑셀 오프하면 그냥 차가 확 속도가 죽어버리는 거지.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을 열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외에도 보면 선글라스 케이스, 소재적인 부분은 저는 이 시트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시트 가죽도 꽤 좋은 천연 가죽이에요. 만져보면 부드럽고 나파 가죽에 거의 근사한 비슷한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근데 2열 헤드레스트는 고정이라는 거. 도어 포켓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요추 받침만 있고요. 이런 볼스터 보면은 허벅지 받침도 그렇고, 이 프레임이 없네. 근데 이 옆구리 받침은 있고, 옆구리 받침이라든지 이런 허벅지 받침이 상당히 몸을 잘 지지하게 생겼죠. 실제로도 그래요. 썬루프는 일반 썬루프입니다. 와이드 타입도 아니네. 얘도 이런 스포트백 형태 때문에 파노라마 썬루프를 넣기가 힘들었나봐. CR-V와 마찬가지로 주행하다가 이거 누르면, 2번 누르면 시동 꺼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급발진했을 적에 대처하게끔 해놓은 거죠. 혼다
CRV에는 급발진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급발진되면 시동이 안 꺼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누르면 버튼을 2번 누르거나 계속 누르면 시동이 전원이 꺼진다고 뜨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럼 꺼진 거예요. 다시 누르면 시동은 켜지고요. 하지만 가속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완전히 멈췄다가 그리고 P로 놓고 누르고 그럼 이제 시동 켜진 거고 다시 D로 놔야 이제 주행 준비가 됩니다. 센터 스토리지는 12V C거찍이라든지 공간 큽니다. 하지만 마감은 그냥 플라스틱이라는 거. 소재적인 부분은 뭐 고급스럽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우레탄 그리고 이런 데는 또 가죽을 좀 두르고 여긴 가죽이잖아. 그리고 이 도어 패널도 보면은 우레탄 가죽을 썼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계기판은 왼쪽에는 이제 이 버튼 요거 조작하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블루투스, USB, AM, FM,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저 속도계하고 기타, 내비게이션, 콤파스 내비게이션이죠. 턴바이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턴바이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트리 컴퓨터인데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연비는 꽤 좋습니다. 지금 막 달렸는데 17.3이에요. 게이지 디스플레이 설정, 숨기기, 보기, 게이지 디자인도 바꿀 수가 있고 라운드 게이지, 막대 게이지. 이런 게 좋아졌네요. 그렇죠? 막대 게이지 최소화로 하면은 크루즈 컨트롤 작동 중에 게이지가 숨겨지고. 이건 나중에 차를 좀 장기간으로 받게 되면 다시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꺼져 있어요. 누르면 이 화면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시계, 뭐 콤파스, 오디오,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가 543km네. 얘 이제 그거 빠졌어요. 이 방향지시등 켜면은 여기 이 화면이 사라지면서 후방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거 빠졌습니다. 좋아. 그리고 파워 플로우는 뭐 하이브리드니까 이것도 그래픽이 이렇게 달라졌네. 예. 혼다 자동차 키인데 엄청 조그만하네. 이렇게 조그만한 키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동차 키 중에. 네, 지금 이제 디올뉴 어코드 하이브리드 2열에 먼저 탔고요. 보시는 것처럼 공간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고 이 헤드룸은 괜찮은데 여기가 좀 밭아. 이 옆에가 여기가 거의 머리가 딱 붙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많이 튀어나왔어요. 얘가 지금 오릴 드라이브가 아닌데도 이게 이렇게 튀어나올 일인가? 오릴 드라이브는 출시하지 않았지만 출시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얘가 이제 전장이 이전 세대보다 거의 뭐 8cm 가까이 늘어났는데 실내 이 축거, 휠베이스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전 세대에도 이미 공간에 대해서는 아쉬운 게 없었던 터라 다만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전 세대보다 패스트백 스타일로 루프라인이 더 완만하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헤드룸, 2열 헤드룸이 제 키가 178cm인데 178cm 기준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뭐 아직은 괜찮아요. 185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83? 다만 이 헤드레스트는 뽑을 수가 없어요. 고정형이에요. 그리고 이 어코드 지금 타면서 제가 실드 치려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냥 훌륭한데요, 뭐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 손색 없겠는데요 막 얘기를 그렇게 총평부터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일단은 시끄러워요. 이거 전 세대 때도 제가 이제 다른 동료 기자에게 들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직접 타보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좀 경험하지 않고서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2열에서 들리는 정숙성이 지금 이 노면음 그리고 풍절음 이게 그냥 총체적으로 많이 들려요. 많이 들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앞에 김종훈 기자님이 운전을 해주고 계시는데 앞 사람이 말하는 게 뒷자리로 잘 넘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질 않는 그런 좀 한마디로 시끄럽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거 신형 어코드는 지금 하이브리드는 투어링 트림 하나거든요. 최상위 트림 우리나라는 트림 하나로 들어오는데 앞에 윈드실드랑 1열 옆유리는 어쿠스틱 글라스 이중 접합 유리 그리고 이 2열 유리는 그냥 얇은 홑겹입니다. 유리는 요만큼에서 걸려요. 근데 이런 흡참적인 부분에서는
이전 세대랑 비교할 적에 아주 번갈아 가면서 타지 않으면은 절대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개선이 안 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보고요. 그리고 이 시트 방석 엉덩이 받침 있죠? 이게 레그룸은 너무 넓습니다. 뭐 다리를 쭉 뻗어도 될 만큼. 그리고 오히려 얘는 다리를 쭉 뻗어야 더 편해요. 이유는 여기 허벅지 받침이 그래야 닿거든. 그럼에도 앞에 이만큼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석이 짧다는 얘기죠. 좀 짧은 게 있고요. 전방 바라보는 거는 이 일렬 헤드레스트는 뽑을 수가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요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얘가 지금 물론 이 시승차는 지금 아주 그냥 어항처럼 틴팅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사면이. 특히나 뒷유리가 틴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야? 13시 45분. 오후 2시니까 거의 정오에 이제 해가 있거든요. 목이 따가워 죽겠어, 지금. 해가 그냥 다 그대로 들어옵니다. 아마 이게 조금 더 박시한 이런 전형적인 세단 형태였다 그러면은 이 뒷유리가 조금 서가지고 커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승차감은 운전자 입장에선 저도 이제 좀 이따가 운전을 해봐야 알겠지만 김종훈 기자님은 바로 탄탄하다, 단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반대로가 아니라 이 2열 승객 입장에서는 턱을 넘든 뭐 웅덩이를 지나가든 그게 엉덩이가 등이 이렇게 빠박 치받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승차감은 유연한 걸 어느 정도 얘도 갖춘 그런 승차감입니다. 그리고 국도에서도 달려보고 지금 고속도로에서도 달리고 있고 꼬부랑길도 달려보고 했는데 어떤 차의 노면 추종성, 그러니까 이른바 서스펜션이 내 바퀴가 일관되게 노면에 붙어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능력은 제가 최근에 탔었던 얘랑 정확히 비교해야 되면 캠리겠지만 얼마 전에 탔었던 그 토요타 크라운 크로스오버, 걔랑 비교를 하자면 크로스오버 크라운은 아주 매끈했어요. 무슨 막 밀가루 보드러운 것처럼 그냥 맨질맨질한 그런 느낌이었었고, 물론 그 차 성격에는 흰소리 보태면은 구름이를 걷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 어코드는 그래도 차가 움직이는 느낌, 그런 소위 그 피드백 있잖아요. 그게 운전자에겐 아마 더 갈 것 같아. 지금 탑승자에게도 차에 움직이는 게 마냥 매끄러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불쾌하고 막 거친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빈틈없게 묶여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탔었던 CR-V 하이브리드 신형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세대 혼다 차들은 그런 운전이라는 근본적인 그런 즐거움, 조작의 즐거움을 좀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5,340만 원이니까 비싸긴 비싸죠. 이 값이면은 뭐 국산차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소나타는 물론이거니와 그랜저 하이브리드까지 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짐작컨대 가장 큰 장점은 연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비는 이따가 주행하면서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동을 할 때도 차가 죽는 게 이런 피칭 있죠? 이게 심하지 않아요. 네, 이제 혼다 신형 어코드 하이브리드 주행을 해볼게요. 시동을 걸면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CR-V 하이브리드랑 같은 그런 파워트레인이어가지고 얘도 모터가 엔진보다 출력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주행에서 많은 부분을, 엔진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모터가 감당해요. 합산 출력은 CR-V와 마찬가지로 발표 나오진 않았는데 그거 생각하면 뭐 한 200마력 초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그래픽이 달라졌어요. 나가는 거는 얘가 지금 2리터 자연흡기에다가 모터 배터리 더했는데 어쨌거나 그 모터가 더해주는 힘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런 고속도로 진입을 하려고 급가속을 해본 거긴 한데, 그거 생각해보면은 예상했던 힘, 뭐 예상했던 수준,
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꽤 초반부터 호쾌하게, 그러니까 터보레그, 얘는 뭐 자유느끼니까 터보레그는 없고, 그리고 초반에도 바로 그 모터가 그냥 초반부터 개입을 강하게 해서 거의 뭐 준전기차처럼, 요즘에 그러니까 일본 차들 트렌드가, 하이브리드 차의 트렌드가 이런 것 같아요. 토요타든 혼다든 전기차에 가까운 내연기관차,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차로 가는 게 아닌가. 얘는 스마트폰 미러링은 무선, 유선 다 됩니다. 돌출형 디스플레이도 이 정도 크기면 괜찮은 것 같아. 지금 그리고 저 어느 정도 타보니까 딱 생각이 드는 게,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장년층이 좀 전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젊은 30, 40대보다는 오히려 자식들 출가시키고 뭐 한 60대, 70대인 부모님들이 충전 걱정 없고 그러면서 유지비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일본 차의 그런 어떤 신뢰도, 내구성 같은 것,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으면서 혼다 차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네,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어코드는 판매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상품성을 놓고 보면. 물론 가격 놓고 보면은 이 가격이면 지금 5,340만원, 5,360만원인가? 이 가격이면은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살 수 있고 하는 가격이긴 한데, 얘가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 우위에 있는 건 확실히 연비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막 달렸거든요. 근데 연비가 16.3이네. 그리고 계속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핸들링적인 부분도 확실히 지금 저는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긴 한데 운전 재미가 있는 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뒷자리를 먼저 앉았고 이제 앞자리에 운전을 나중에 하는 건데, 이 차는 앞자리와 뒷자리 차이가 되게 큽니다. 최근에 탔었던 차 중에 최고로 커요. 가장 차이가 큰 것 같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세단이 있었나? 앞뒷자리 차이가. 근데 공통적으로 앞뒤 모두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승차감적인 게 2열이 훨씬 더 편안하고 충격 흡수도 잘 되고 뭔가 이런 치받는 것도 없고, 근데 1열은 이걸 뭐 사람에 따라서는 노면 충격을 그대로 전달한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좀 가끔은 거칠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큰 차이가 나고요. 어떤 소재적인 부분에서는 글쎄, 이제 어코드가 혼다 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차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혼다 세단 어코드밖에 없잖아. 뭐 플래그십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소재적인 부분은 뭐 고급스럽다 막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고요. 이런 것도 다 플라스틱이야. 뭐 우레탄이긴 합니다만, 예. 근데 그렇다고 아주 그런 건조한 플라스틱을 쓰진 않았어요. 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이게 몇 킬로 탄 차야? 524km 탄 새 차거든요. 이 포르말데이드 냄새 있죠? 새 차 냄새, 그건 꽤 나는 편입니다. 쌍용차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지금 공조기에서 에어컨 틀고 달리면 나는 냄새는 꽤 있어서 머리 아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램프니까 살짝 보자면 뭐랄까, 노면 쥐는 거 있죠? 이거는 좋아요. 돌아 나갈 때 이게 근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네.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에는 처음으로 모션 캡처였나? 뭐 아무튼 그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꺾이는 꼬부랑길에서도 뭔가 핸들링도 그렇고 저런 토크 배분도 그렇고 최적화해가지고 진입 탈출할 적에 좀 더 부드럽게 뭐 진입하고 빨리 탈출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탈출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어떤 총체적인 보조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모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모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코너링 시 스티어링 조작에 따라 파워트레인과 브레이크를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보시는 대로 차량의 피칭 모션을 제어하여 전륜 화정을 증가시키고 접지력을 증가시켜 모든 노면과 환경에서 선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이 모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작동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가로축은 횡쥐, 세로축은 스티어링 휠의 조작 속도입니다. 이전 모델에 저희가 사용하던 AHA 시스템은 주행 한계에 가까운 영역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모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이 작동 범위를 일반 주행 영역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눈길이나 젖은 도면에서의 차선 변경, 교차로에서의 코너링, 그리고 와인딩로 주행 등 모든 상황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핸들링을 실현하였습니다. 확실히 우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N3 플랫폼 가진 디올뉴 그랜저든 소나타든 걔는 난 너무 좋다고 말은 했거든요.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하체 감각이라고. 얘도 어코드도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거 플러스 얘는 확실히 핸들링적인 부분은 더 잘 찌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찌르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 시트 포지션은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이 방석이 두껍구나. 저는 처음에 이제 엉덩이 대자마자 시트가 그래도 좀 뭐랄까 몸을 감싸주는 거와는 별개로 이런 폼 그 쿠셔닝이 좀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이 운전자의 체중 분배적인 부분에선 아주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볼스터도 꽤 튀어나와서 좋고,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거의 손 한 뼘만큼 볼스터가 있어요. 1.5 터보를 타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하이브리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여기 그 브랜드 관계자한테도 물어봤는데, 쟤는 어디로 가냐? 이전 세대 때는 7대3이었대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7, 내연기관 그 1.5 터보, 2.0 스포츠였나 뭐 그 합쳐서 3. 근데 이번 이 신형 어코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비중이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도 더 하이브리드 차를 더 받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7.5 대 2.5로 예상을 한다고 하고요. 변속기도 CR-V 하이브리드만큼은 아니에요. CR-V 하이브리드 때는 아무리 그게 그 eCVT가 개선을 해가지고 인위적인 변속감이라든지 가속할 적에 이 타코미터랑 스피도미터가 그래도 계속 정비례하게, 타코미터는 계속 치솟는데 속도는 안 올라가는 이런 옛날 구닥다리 CVT 있잖아요. 그거를 벗어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설명만큼은 그렇게 체감은 안 됐었는데, 이 어코드 신형에 들어간 eCVT는 그래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속감이라든지 아니면 가속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합류할 때처럼 킥다운을 하는 상황에서 엔진의 속도와 차량의 속도를 연기하는 부분이 형성되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엔진 RPM이 항상 높게 유지되었는데, 신형에서는 RPM 제어 기술의 진화를 통해서 속도 증가와 함께 RPM이 리드미컬하게 계단식으로 증가를 시킴으로써 차량 속도와의 일체감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운전 재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회생제동 단계를 꽤 여러 단계로 쪼개놨어. 시프트 패드를 마이너스 쪽 당기면 둘, 셋, 넷, 다섯, 네 단계나 당겨지는구나. 근데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바로 해제되고, 마이너스 시프트 패드를 당기고 있으면 그 자리에 고정이야. 패드를 거의 뭐 엔진 브레이크 활용하듯이 쓸 수 있게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저속에서 차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쨌거나 도심에서 탈 적엔 서행하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근데 저속에서 참 자연스럽다.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 아쉬운 건 없어요. 이 CVT임에도 불구하고 CVT도 괜찮은 것 같아. 다만 이제 정숙성적인 부분을 빼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외에 이제 이런 인테리어적인 편의장비적인 거를 또 넘어가자면, 편의장비도 아까 그 옵션 시트 보니까 다 들어갔더라고. 아무튼 정리하자면 혼다 신형 올뉴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안 팔리겠는 생각은 안 드는 차예요. 얘 그게 없어졌어요. 이거 오른쪽 깜빡이 넣으면 여기 카메라 생기는 거 있죠? 없어졌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셨으려나. 아무튼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